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 거냐? 제 차량 이 디스커버리 4 차량과 제가 매입을 진행한 이 디스커버리 5 차량을 전격 비교해보는 영상을 촬영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차 파는 형 우차TV의 동네형입니다. 자, 전 영상에서는 제가 매입을 진행했던 이 디스커버리 5 차량의 매입 과정과 상품화 과정, 그리고 또 이 차량에 대한 옵션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이 디스커버리 4 차량과 5 차량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차량의 외관을 좀 비교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디스커버리 4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주 각진 외형을 가졌죠. 아주 정통 SUV 오프로드 차량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스커버리 5 차량은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적용돼서 둥글고 모던한 스타일로 디자인 면에서부터 양측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은 전통적인 SUV 스타일과 기계식 시스템을 선호하는 오프로드 마니아들에게 적합한 반면에 이 디스커버리 5는 최신 기술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비교해보자면 3.0 V6 디젤 차량인 것은 동일하나 이 디스커버리 4 차량 같은 경우는 트윈 터보를 장착을 하였고 이 디스커버리 5 차량 같은 경우는 싱글 터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랜드로버사의 트윈 터보는 고장이 아주 빈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땐 싱글 터보를 장착한 이 디스커버리 5 차량이 훨씬 더 정비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은 정통 SUV 오프로드 스타일이고 이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의 성향보다는 최신 기술과 편의성을 갖춘 도시명 SUV로 변화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4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과 강철을 결합한 프레임 바디인 반면에 이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모노코크로 차량을 경량화해서 디스커버리 4에 비해 400kg이나 가벼워졌고 그만큼 연비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디스커버리 4와 디스커버리 5 차량 같은 경우는 메르디안 프리미엄 오디오를 장착을 했고 디스커버리 4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에 따라서 11개에서 17개의 스피커를 장착할 수가 있고 이 디스커버리 5 차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옵션에 따라서 14개에서부터 19개까지 스피커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두 차량의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디스커버리 4 SD V6 HSE 모델 15년식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2,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시세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는 3.0 TD6 HSE 럭셔리 모델 2017년식과 2018년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똑같이 2,300만원부터 최대 3,700만원까지 시세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시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소비자들의 선호도나 취향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시는 기준점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차량을 고민하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세표를 참고하시면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단에 헤드룸이 남죠? 좀 닿긴 닿네요. 이 디스커버리 차량은 캠핑을 갔을 때 웬만하면 차 2대 사십시오. 디스커버리 4랑 디스커버리 4랑 5 두 대를 사셔서 이렇게 캠핑 차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일단은 저기 앞에 보이시는 디스커버리 4 차량도 2열과 3열을 전부 다 눕혀서 평탄화를 만든 모습이고 다만 이제 디스커버리 5 차량과 4 차량의 평탄화를 하기 위한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 편안한 디스커버리 5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다 넘어갑니다. 근데 기계식의 디스커버리 4 차량은 직접 손으로 다 눌러서 평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을 이제 2열을 접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불편합니다. 사실 디스커버리 5 차량보다는 훨씬 더 불편한 방법으로 2열을 접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쪽에 한번 비춰주시면 여기 뒤에 이 레바가 있습니다. 레바. 이 레바 보이시죠? 레바. 요거를 잡아당겨서 1차적으로 1번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손을 넣어서 이 아래쪽을 만져보면 잡아당기는 손잡이가 하나 있어요. 손잡이 잡아당겨서 내리면 이렇게 1번 내려갑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제가 할게요. 잠시만요. 자,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요 레바가 있습니다. 요 레바를 잡아당기고 이어를 접어준 뒤에 이 손으로 아래에 내려보면 아까 저 반대쪽에서 잡혔던 거랑 똑같은 레바가 손에 잡힐 거예요. 당기면서 내려주면 얘도 일자로 폴딩이 되고, 마지막 요 가운데 시트도 여기 레바 보이시죠? 레바를 잡아당기고 접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아래 레바 당겨서 눌러주면 이렇게 일자로 평탄화가 완료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여기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4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수납장이 들어갑니다. 수납장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뭔가 이렇게 이게 좀 소화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도 있고, 여기에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위치해 있고요. 이쪽 반대쪽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열면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트레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컵홀더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을 구매를 하고 지금까지 타오면서 뭐 험로 주행은 몇 번 해봤지만 뭐 캠핑을 다니다든지 차박을 다니다든지 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제가 이 차량을 타기 이전에는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탔었는데 그 차량도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캠핑을 좀 다녔는데, 차박은 아이들 때문에 다니지 못하고 캠핑을 좀 다녔었는데, 두 가족이 같이 캠핑을 가는 짐을 가득 실었을 때도 익스플로러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디스커버리 4 차량도 보니까 전혀 캠핑 다니고 짐을 싣고 뭐 두 가족이 다니기에도 굉장히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트렁크 용량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핑 차박 디스커버리 5나 디스커버리 4만큼 만족도가 좋은 차량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공간에서 오는 이 안락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 싶은 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계식의 전동보다는 기계식의 옵션들이 많아서 요런 거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디스커버리 5는 전동이니까 원터치로 다 가능하거든요. 2열을 폴딩하는 것부터 해서 3열 폴딩부터 해서, 그리고 요런 이 트레이 이 부분, 이 바닥 트레이 부분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것까지 모두 다 전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외부는 제가 쫙 영상 한번 둘러서 보여드렸고, 내부는 지금 사실 전면부 앞에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앞에가 난장판입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차량을 세차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비교를 하는 입장에서 앞에 이제 1열 운전석과 보조석에 있는 옵션들도 조금 비교해보고 디스커버리 5랑 비교 한번 해보시죠. 가볼까요? 자,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의 내부를 한번 좀 볼 텐데요. 디스커버리 5 차량 같은 경우는 전편에서 제가 내부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파악을 했었죠. 그럼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4 차량도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전석 앞 문짝인데요. 여기 지금 메모리 시트가 요 위치에 있는데,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에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여기 보면 문손잡이, 이 도어 넥캐치는 이쪽에 있고,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는 이 불편한 위치였던 요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지금 요 버튼도 여기에서 요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본다면 디스커버리 4가 좀 더 손이 닿는 위치에 버튼들이나 도어 캐치가 위치해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위에 있는 이 윈도우 스위치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점은 없지만, 여기 도어 넥캐치와 메모리 시트 이 버튼들이 위치가 한 곳에 몰려 있음으로써 디스커버리 5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위치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시트 한번 볼까요? 제 차는 지금 블랙 시트예요. 좀 세차가 좀 실내 세차가 안 돼서 좀 더러운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차량을 구매할 때 사실 디스커버리 4 차량 같은 경우는 알몬드라고 해서 브라운 트림과 브라운 시트를 많이 찾으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 블랙 시트를 좀 골라봤어요. 왜냐면 사실 관리의 용이성은 사실 블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 블랙 시트와 블랙 트림을 좀 골라서 구매를 했었고, 자, 여기 스피커 보시면 메르디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4와 5 똑같은 위치
위치에 메리디안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자, 시트 보시면 뭐 이거 제 차라서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시트 깨끗합니다. 차량은 좀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차량에 손상이 있거나 이러면 제가 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서 차량 내부를 좀 먼저 볼 텐데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계기판이 나오고, 계기판 제가 소개해드린 2017년식 계기판과 동일하게 2구의 아날로그 방식과 중앙에 LCD 창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제 연식이 바뀌면서 조금 더 세련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차량을 보시면 지금 주행거리가 17만 1422km예요. 제가 가져왔을 당시가 아마 16만 km 정도에 가져온 것 같아요, 차량을. 만 km 정도 주행하면서 뭐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거 외에는 차량의 정비를 위해서 들어간 정비 비용은 딱히 없습니다. 디스커버리 4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엔진을 교체한 차량인지 아닌지, 제조사의 리콜을 받은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15만 km 정도의 리콜을 받아서 엔진을 교체한 차량이고, 전 차주분께서 엔진을 내리면서 그 엔진 근처에 있는 전장류들, 부품들을 한 4,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서 전체 다 교환을 한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좋았고,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핸들 한번 볼까요? 핸들 한번 보시면 여기 인포테인먼트 쪽에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이제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5 차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5 차량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ACC 모드가 들어가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핸즈프리 모드와 계기판의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 그 LCD 창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면부 보시면 여기 이제 직관적인 자그마한 크기의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면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그냥 일반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로버사의 그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차들과 달리 뭐 지니맵 이런 게 아니라 랜드로버 순정이죠. 이것 또한 GPS가 잘 잡히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고 오디오로 조작할 수 있는 조작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동일하게 프로토 에어컨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아쉽게도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에는 최고 등급인 HSE 등급의 통풍 시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아래 보시면 험로를 주행할 때 변경할 수 있는 그 주행 변경 모드가 있고, 그리고 에어서스 차고 높이를 조절하고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패널 부위가 있고요.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지금 미션 부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동그랗게 제기어 랜드로버에 다이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죠. 이 2015년식의 디스커버리 4 차량도 ZF 8단 미션을 씁니다. 디스커버리 5하고 동일한 미션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그 2010년, 11년식에 출시됐던 디스커버리 4 차량 같은 경우는 ZF 6단 미션을 씁니다. 기어 노브도 이렇게 원형의 다이얼식이 아닌 말뚝기어 형식을 쓰죠. ZF 6단 미션 같은 경우는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미션 슬립 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ZF 8단 미션보다 내구도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랜드로버사에서는 2012년식 디스커버리 4 모델부터 ZF 8단 미션을 채용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저 밑에 보시면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조석을 보면 보조석 위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열립니다.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아까 디스커버리 5 차량과 마찬가지로 듀얼 썬루프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디스커버리 5랑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이 썬루프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과 틸팅이 다 가능하고, 뒤에 있는 2열에 있는 이 썬루프는 그냥 개방감만 있는 문루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열 앞쪽에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2열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2열입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에 도어 손잡이가 있고, 여기에는 윈도우 스위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HSE 모델에만 적용되었던 후방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커버리 4 차량과 5 차량과 크기나 모양새가 동일하죠. 하지만 뭐 화면의 해상도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디스커버리 5 차량과 다르게 그냥 송풍구만 위치해 있는 형태고, 아래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고, 요거를 열면 여기에는 이제 뒷좌석에서도 시가잭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상 출력부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뒤에 후방 디스플레이와 연결되는 그 출력 부위라 출력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고, 그리고 요 밑에 숨어있는 공간에 손을 넣어서 빼보면 이 뒷자리도 컵홀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고요. 뒷자리도 상당히 넓고 넓은 레그룸과 높은 헤드룸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타도 부족함이 없겠죠. 이렇게 2열 살펴봤고,
자, 이렇게 이 두 차량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혹시라도 이 두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교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엔 좀 더 다양한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동네 차 파는 영 우차TV의 동네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